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다은 기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한 이슈를 살살 녹여서 떠먹여드리는 이슈 크림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무력 충돌 소식입니다. 먼저 관련 뉴스 잠깐 듣고 오시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이 점차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500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6,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제가 야근한 날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사를 썼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7일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새벽 6시 반부터 로켓 수백 발이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서 발사됐는데요. 네. 하마스 군사조직을 이끄는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이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끝장내겠다면서 20분 동안 로켓포 5,000발을 발사했다,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모든 팔레스타인의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로켓포 발사가 휴일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랑을 해온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죠. 아이언돔도 허를 찔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을 해서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가자 지구에서는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고요. 네. 하마스 대원들이 침투를 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죽이고 또 인질로 굉장히 많이 끌고 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치열한 교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이 미국의 9.11 테러 수준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선언했고 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가자 지구의 완전한 포위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23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전기, 식량, 식수, 가스 공급 전부 끊긴 상태고요. 또 레바논의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동조를 해서 이스라엘 점령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하고 또 이스라엘이 여기에 맞대응을 하면서 전선이 한층 넓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상자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양측의 발표를 종합하면 한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걸로 네. 파악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약 900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 가자 지구에서 680명 넘게 숨진 걸로 집계했습니다. 양측의 부상자를 합하면 6,000명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지금 사망자, 부상자도 문제인데 지금 인질이 또 문제잖아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침투를 해서 군인은 물론이고요. 민간인을 죽이거나 인질로 대거 끌고 갔습니다. 네. 이스라엘 총리실 산하 정부 공보실이 이 인질의 숫자를 약 150명으로 추정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외국 국적자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주택을 공격할 때마다 민간인 포로를 한 명씩 처형하고 이걸 방영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민간인 가운데 최소 4명이 억류 중에 살해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영상을 비교를 해봤더니 첫 번째 영상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들한테 끌려가는 민간인들이 살아있는 걸로 보였는데 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사람들이랑 머리 모양이나 옷,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 일치하는 내구의 시신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런 하마스의 인질 살해 위협이 이스라엘한테 좀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인질의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하마스가 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유대교 안식일 그 휴일에 일어났던 갑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네.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대결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일단 하마스가 명분으로 내세운 건 팔레스타인 탄압 중단이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보복이 뻔한 상황에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유대인 정착촌 확장 그리고 거세진 하마스에 대한 압박처럼 극우인 현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이 극단적인 대결을 선택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에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이랑 관계를 정상화했고요. 또 최근에는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랑도 국교 정상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갈수록 하마스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네. 여기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공습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죠. 네. 미국에서 사실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랑 사우디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우디의 라이벌인 이란이 이걸 당연히 탐탁지 않게 여긴 거고요. 네. 또 사우디랑 관계 정상화를 한 뒤에는 굉장히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게다가 이번 공격이 전례 없는 물량 공세에다가 치밀한 작전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지만 네.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의 공식 입장은 그럼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네. 건가요? 네. 하지만 이란 대통령은 공격을 치하하고 있어요. 네. 이란 대통령이 공격을 반기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랑 사우디 간의 수교 논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바레인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이스라엘이랑 수교를 할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랑 이란의 고립이 더 심화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5차 중동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선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선 확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영내 지역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이미 1979년에 이스라엘이랑 평화협정을 맺었고요. 또 1994년에는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게다가 시리아는 내전 중이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나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이번 전쟁에 참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튀르키예의 대통령도 양측 핵심 인사들이랑 전화 외교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하마스에 잡힌 인질 가운데 여성이랑 어린이를 풀어주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인 여성과 어린이를 석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일촉즉발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이슈크림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업데이트된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와서 10분 안에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